지금 전 세계가 실업 대란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각 국가별로 자국 기업의 본국 이전, 즉 리쇼어링이 얼마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행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. 오늘은 리쇼어링이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되자 기업들이 리스크를 피해서 또 본국행을 택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. 리쇼어링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.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좀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. 일단 이 이전까지 코로나19까지의 어떤 분위기는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해서 여러 나라들이 생산과 뭐 이렇게 이 유통 모든 부문들을 촘촘하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한 국가에서 하나의 어떤 부품을 차질이 빚어질 경우 전 세계의 공장이 전부 다 멈추고 전 세계 유통망이 멈추는 사례 기억하실 겁니다. 2월 초에 중국의 한 부품 생산 공장이 멈춤으로써 우리나라 모든 차 회사가 전부 공장이 멈춰졌거든요. 네. 이런 어떤 상황이 사실 자동차만이 아니라 전 이 기업이라든지 혹은 전 공장, 전 부품에 다 해당이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전 세계가 이제는 그런 어떤 글로벌 공급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을 차라리 어떤 좀 더 다른 안전한 곳으로 다변화시킨다든지 혹은 자국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뭐 모든 나라도 그렇지만 좀 들어오게 만드는 어떤 정책을 많이 폈어요. 네.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에 법인세라든지 혹은 뭐 이런 세제 감면에 중소기업만 해당되다가 대기업을 포함시키자 9.6개의 평균 그 기업이 돌아온다고 했다가 18개 기업으로 늘어났어요. 네. 즉, 그러니까 세제 감면 하나만 이렇게 확대를 하더라도 움직임이 커져가는데 이제는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.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좀 더 정책적인 과감한 정책을 펴야 된다. 이게 그 핵심입니다. 기업들은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네. 사실 정부가 이 여러 가지가 있죠. 세제 부분하고 규제 완화 부분,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을 손을 대야만 한다라는 게 지금 기업들 또는 이 경제계의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다행히도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네. 그 외에도 이제 한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? 가장 중요한 건 네. 일자리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감소 내지는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는 건 너무 이제 앞으로 가시화될 거예요. 네.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무급휴직이라든지 이런 그냥 이 실업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실업자 군에 앞으로 될 만한 네네.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곧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그게 완전히 가시화될 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럴 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또 그 기회가 이 리쇼어링입니다. 예를 들어서 기업 하나, 현대모비스 기업이 이번에 사실 작년에 결심을 해서 그랬고 돌아오는데 그 기업이 한 3천억 정도 울산에 투자하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그 기업 하나가 울산에 3천억을 투자함으로써 생겨나는 일자리는 일자리 감소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떤 많은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 일자리 감소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점,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네, 뭐 현대모비스 살짝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뭐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 사실 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미국 네. 같은 경우는 제가 막 많은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불안정하고 뭐 굉장히 비판받을 어떤 대목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점입니다.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측면, 특히나 이 리쇼어링이에요. 리쇼어링도 굉장히 중요한 게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다. 이건 뭐냐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유치하고 이런 지역이 전부 다 공장이 해외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리쇼어링이 엄청난 어떤 이 초점을 맞췄어요. 네. 그래서 이게 계속 한 3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코로나19가 딱 맞으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리쇼어링의 이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. 우리나라는
현대모비스가 갑작스럽게 뭐 코로나 때문은 아닙니다. 작년에 이미 우리가 네. 법인세 감면 대상에 이제 대기업을 포함시키고 하면서 이제 이 울산에 이전하겠다,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. 지금부터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부가 그만큼 네. 전폭적인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회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. 왜 그 나갔냐면 여러 가지 경쟁을 생각을 할 때 훨씬 더 비용도 싸고 값싼 인건비도 싸고 또 뭐 세제 혜택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국내에서보다 해외에 나가는 거거든요. 그 모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던 이유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것들을 전부 다 사실 보완한다면 기업들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라도 이거 불안정하다. 값싼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? 해외에 나가서 만약에 그 해외에서 중국에서 부품 하나 때문에 우리 전 공장이 서버린다면 그 리스크 비용이 더 커진다. 그러니까 인건비보다 리스크 네. 비용이 더 커진다면 돌아오고 싶은 기업은 훨씬 많을 것이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나간 기업들이 왜 나갔냐에 대한 이유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그것을 상쇄시켜 준다면 기업들은 무조건 인건비 중요하지 않다. 지금은 돌아와야 된다. 네.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. 라는 거죠. 이번이 정말 기회다라는 네네. 생각이 듭니다. 이번 기회에 리쇼어링이 얼마나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. 리쇼어링과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뭐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다 이렇게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려 있더라고요. 결국에는 이제 공급망 다변화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효과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가요? 네,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. 중국이 모든 그 생산 기지화, 전 세계 공장, 이렇게 됨으로써 부품들 아주 작은 부품이라도 거기서 생산하는 거 훨씬 이렇게 이 경쟁력이 높다 이런 개념이 전 세계가 있음으로써 중국에 너무나 의존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는 해외 기업들도 다 중국 한 곳으로 몰리게 되면 네. 위험하다. 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 팔기 위한 어떤 부품이라면 중국 한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부터 해갖고 네. 여러 어떤 국가에 나눠서 생산 기지를 만들게 한다. 유럽이라면 예를 들어서 유럽에 팔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이 완제품이 있다면 유럽의 한 개국이 아니라 동유럽 국가를 포함해갖고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에 다변화시켜야 된다. 이런 어떤 이 전략들이 지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제 중국 한 곳만 의존하면 안 네. 되는구나 해서 이제 포함되는 게 인도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런 네. 국가들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입니다. 네. 이번에 중국에만 올인한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또 눈에 띄기도 하기는 했어요. 한국이 이미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로 베트남을 선택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베트남도 결국에는 국경을 걸어 잠그게 됐잖아요. 네. 앞으로 이런 점들이 생길 걸 또 대비를 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차이나 플러스 원이 아니라 베트남 플러스 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도 제가 소개시켜드렸지만 당시에 이제 베트남이 완전히 문을 걸어 잠궜을 때 가장 타격을 입었던 게 스마트폰이었어요. 네. 삼성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거기서 이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어떤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가 베트남에 의존하게 됐거든요. 근데 베트남이 당시에 문을 걸어 잠금으로써 가장 중요했던 건 신제품에 대한 출시 흐름이 있었는데 거기서 올스톱 돼버려서 약 700명에 가까운 그런 이 인력들을 보내야만 하는 네.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습니까? 다행히 그 고비는 좀 넘긴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베트남 플러스 원 그러니까 베트남만이 아니라 네. 이것도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지금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지금 매일경제신문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중국, 베트남을 넘어서서 투자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 거고요.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